경제성공학 순형가법 Net Present Value 동영상 강의입니다. 2000년대 밥 먹었던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자꾸 이제 제가 이걸 부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90년대 학교를 들어가서 2000년대 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90년대 98, 99년 2년을 90년대에 다녔고 2000년, 2001년, 2002년 8월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2.5년을 2000년대에 다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학원도 다녔고 했기 때문에 2000년대가 제가 본격적인 어떤 것들을 다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자꾸 부연 설명을 하는 게뭐 제발의 절인 거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문화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밥 먹는 문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요 앞에까지는 이제 밥집에서 밥 먹었던 얘기를 했고요. 좀 다른 종류의 그 음식 섭취에 대해서 한번 마저 얘기를 해보죠. 만만한 게 뭐 예나 지금이나 이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즘 학생들이랑 제가 햄버거 시켜 먹어보면 롯데리아가 이제 학교 근처에 있어서 가끔 야 사와라. 그래서 먹어보면은 비싸요. 싸지가 않죠.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버거킹 그 버거 뭐냐 우리 킹 형님 버거킹 형님의 등급이 멤버십 등급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니어, 와퍼, 킹. 저는 킹 등급입니다. 킹 등급. 여러분 멤버십을 할 때는 최고 등급을 가져야 돼요. 예, 제가 과금러, 핵 과금러인 거죠. 버거킹에. 석 달 동안 아마 5만 원 이상 써야지 킹 등급인 것 같은데 뭐 가뿐하죠, 가뿐하죠. 네, 오늘도 먹었습니다. 네. 우리의 친구가 킹 등급을 하면은 쿠폰이 진짜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쿠폰 다 쓰다 보면 또 킹 등급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간에 버거킹은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쿠폰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사실은 버거킹을 저는 햄버거 하나를 풀 세트를 7,000원 이상으로 먹은 적이 꽤 이제 오래됐거든요.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다 보면 쿠폰 다 먹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적은 있지만 근데 롯데리아를 요즘 먹으면은 롯데리아 뭐 아재버거나 뭐 그런 거 먹으면 뭐 세트 뭐 9,000원 뭐 넘어가죠. 이거 롯데리아를 먹으면 롯데리아를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롯데리아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먹어야 되는 브랜드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언제적 전단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불고기 버거가 3,600원. 나름대로 이제 롯데리아가 자랑하는 브랜드 그 햄버거의 종류인데 저는 불고기 버거도 안 먹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불고기 버거가 이제 롯데리아에서 꽤 미는 그 핵심 버거이긴 했지만 불고기 버거는 비싸니까 그리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어떤 햄버거를 제대로 된 걸 먹고 싶다라면은 그때도 이미 맥도날드나 버거킹을 갔지. 롯데리아를 가진 않았어. 롯데리아는 우리의 가까이에 있고 친근하고 싸고 만만한 그런 게 이제 어떤 장점인 브랜드였지. 아, 롯데 햄버거 먹고 싶어. 롯데리아 가자. 이런 식으로 이게 논리가 이어지는 쪽은 아니었죠. 그때도. 그래서 제가 늘 먹었던 게 그 학교를 가는 그 경로에 롯데리아가 딱 있었어요. 되게 좋은 위치에 롯데리아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한밭대학교에 앞에도 롯데리아만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중에. 제가 대학을 다녔던 서울대학교 그 고시촌에도 물론 서울대 입구역 전철역에는 햄버거 브랜드가 많았는데 제가 살았던 그 신림구동 지금은 대학동 고시촌에는 롯데리아만 있었습니다. 물론 또 거기서 버스 정류장으로 한 정거장 정도 도보로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은 있는 삼거리에 버거킹이 있긴 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거기를 간 적도 있긴 한데 거기까지 가서 먹는 거는 조금 그랬던 아무튼 그래서 만만한 게 위치상 가격상 롯데리아였기 때문에 많이 먹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때 롯데리아에서 간단하게 때울 때 그때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삼각김밥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나와서 좀 편의점에 깔리기 시작한 때였고요. 제가
삼김 처음 먹은 게 99년 아니면 2000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삼김이 아주 대중화되진 않았고, 그러면 삼김처럼 간단하게 때울 때 뭘 먹냐? 그럼 뭐 당연히 일반 김밥. 그게 아니면 샌드위치는 잘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 토스트. 네, 당연히 또 여기 고시생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엄청 많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수준으로 간단하고 싸게 때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리브 샌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리브 샌드가 아마 여기 있네요. 2,000원이에요. 정확하네. 내가 봤던 가격표인 것 같은데 이게 2,000원이 2,000원. 제 기억에 리브 샌드 안에 들어가는 요거는 약간 그 패티라기보다는 햄이에요. 햄. 네, 햄이었습니다. 햄. 반면에 이제 요 불갈비 버거, 요 불갈비 버거에 들어가는 놈은 여기에 들어가는 놈은 나름 패티였어요. 패티. 불고기 버거의 그 소스랑 비슷한 그 우리나라식의 간장 양념이 좀 가미된 그런 소스였고, 요게 좀 더 이제 먹는 느낌, 씹는 느낌, 먹는 느낌, 제대로 된 걸 먹는다는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종류였어요. 그래서 이게 2,5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전 뭘 먹었냐? 저는 예나 지금이나 먹는 거나 뭐 이렇게 뭘 사는 거에 그렇게 돈을 아끼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불고기 버거는 이제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굳이 먹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불갈비 버거 하나 먹고 편의점에서 캔콜라나 아니면 학교에 올라가서 캔콜라를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특히나 이걸 많이 먹었냐 하면 이 경로를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학교예요, 학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시촌이고요. 고시촌. 여기가 대학. 대학 범위가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그래서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여기가 정문인데 제가 있었던 건물이 이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담 아니고요. 버스 정류장이 하나, 어디 갔냐? 둘, 셋, 네 번째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야지 그 제가 있는 건물에 갈 수가 있었어요. 이걸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오르막이라서 걸어서 가면은 요만큼 가는데 좋기 30분, 20분에서 30분 걸리니까 제가 이 근처에 살았거든요. 학부 때.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건데 버스를 타면 이렇게 와요. 걷는 것도 똑같고 걸어서 오면은 뭐 4, 50분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버스를 타는데 요 버스 타는 요 위치에 정확히 요 위치에 바로 롯데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쭉 걸어 내려와서 롯데리아를 하나 사서 그때는 뭐 좀 그런 게 딱히 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버스 안에서 담배는 피면 안 된다. 그래도 가끔 피우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 건 있었지만 안에서 뭘 먹으면 안 된다 정도까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름에 물론 에어컨 틀고 있는데 먹으면 좀 그렇지만 예전엔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도 잘 안 틀었었고요. 버스들이. 예. 그래서 제 기억에 여름에 버스 타는 게 굉장히 싫었던 기억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뭐 먹으면서 탔던 적도 종종 있습니다. 예. 노매너였네요. 생각해보니까. 보통은 기다리면서 다 먹었어요. 뭐 남자들 금방 먹으니까 왁왁왁 하면 한 서너 번 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 딱 불갈비버거 하나 때려주고 이렇게 등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상, 가격상 뭐 어느 정도 배를 채우는 그런 거, 또 맛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롯데리아 불갈비버거가 저희 굉장히 만만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당시에 한 끼에 2,500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얘기를 길게 하죠, 그죠? 네, 순영가법
연습 문제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예, 독립적 대안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죠. 푸드트럭입니다. 이그젬플 0603 푸드트럭. 붕어빵 푸드트럭을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푸드트럭은 중고로 7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5년 정도 영업하고 나면 1천만 원으로 다시 팔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5년 쓰고 나면은 뭐 요 정도로 다시 중고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잔존가치라고 불러요. 네, 잔존가치가 1천만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매년 1,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재 7천만 원의 자본금이 4% 정기예금 계좌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사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오. 그 핵심은 캐시플로우를 아는 거랑,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될 거냐, 두 번째 이자율 즉 MARR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캐시플로우를 보면 첫 해에는 마이너스 7천, 네, 요거는 마이너스 7천이란 얘기죠. 네, t 이꼴 0에 한 번 발생해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000, 네, 5년 후에죠. t 이꼴 5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5년간 매년 1,500만 원. 얘도 플러스 1,500인데, 아이고, 5년간이니까 t 이꼴 1, 5, 1, 2, 3, 4, 5, 5번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캐시플로우는 이제 다 됐고요. MARR은 7천만 원의 자본금이 4% 정기예금 계좌에 있다. 요게 MARR이 되겠죠. 네, 뭐 제가 정확하게 안 썼는데 뭐 별말 없으면 연 4%인 거죠. 그럼 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요 형태가 뭐 A니까 A를 P로 바꾸고, 얘는 이미 P고, 얘는 F를 P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P로 다 모아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많은 그냥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거를 다 일일이, 네, 5년 정도면은, 더 긴 경우에는 제가 좀 다르게 문제를 푸는데 5년짜리인 경우에는 그냥, 네, 드립다 쓰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캐시플로우를 일단 바꾼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로 넘어갈게요. 보면은 색깔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마이너스 7천은 t 이꼴 0이니까, 와우, 왜 이렇게 굵어? 네, 네, 요걸 이용해야겠. 마이너스 7천은 t 이꼴 0이니까, 네, 요렇게, 네, 0시점에 한 번 썼고요. 그 다음 1,500만 원이 1에서 50점 반복된다 그랬으니까, 네,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썼습니다. 1, 2, 3, 4, 5 5번. 오타가 났네. 잔존 가치가 왜 이렇게 계산이 됐지? 여긴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네. 여기 1,500이라고 돼 있네요. 요거 수정을 할게요. 요거를 잔존 가치를, 네, 이렇게, 여기도 1,000만 원이라고 맞게 썼네. 이걸 수정을 해야 되네. 네. 1,000만 원을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걸 다 모으면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걸 가지고 NPV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오타가 나서 미안하고요. 네. 0603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좀 확대를 줄여야지 보이겠네요. 네. 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주어진 정보로부터 푸드트럭 구입이 마이너스 7천, 연수익이 5번 1,500, 잔존가치가 1,00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적는데, 네, 요게 잘못됐군요. 28번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요걸 수정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7천 구입 하나, 연수익은 1,500, 1,500, 1,500, 1,500, 1,500 5번, 잔존가치는 1,000 한 번.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 요 세 가지 종류로 어쨌든 같은 기간에 대해서 그냥 합하면 되니까 다 합한 게 최종 캐시플로우가 됩니다. 마이너스 7천
1500, 1500, 1500, 1500 그리고 마지막에는 25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이자율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이자율을 네, 적용을 한 거예요. B33 이자율 4% 적용하고 요 기간 1기간부터 5기간까지의 캐시플로우 다 넣어주고 0기간 캐시플로우 따로 더해주면 499.66 500 정도 나오네요. 500 정도 나옵니다. 네, 어쨌든 양수죠. 뭐 좀 오타가 나긴 했지만 네. 네, 여기도 499.66입니다. 따라서 이게 0보다 크니까 결론은 뭐다? 당장 하자. 네, 당장 내가 해야겠다. 이거 오타 수정하려고 체크한 거고요. 당장 이걸 내가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푸드트럭 장사를 하는 것이 7천만 원 정기예금에다가 7천만 원 그냥 이렇게 계속 넣어 놓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다. 네. 요 0이라는 게 정기예금이거든요. 네. 정기예금에 비해서 현재 가치로 약 500만 원 정도 더 나에게 이익이다. 푸드트럭 하는 게. 따라서 하자.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현실적으로 따지면 푸드트럭을 하는 건 고생스럽고 정기예금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네. 경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제 그걸 비용으로 고려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고려되지 않는다면은 현재로서는 예, 푸드트럭 하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 또 보도록 하죠. 이번엔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 예제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그젬플 0604 바리스타. 카페를 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걸 발음을 카페라고 해야 되는지 카페라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그 한국 그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카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카페. 그런데 이게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기준으로 봐도 어, 카페에 가깝거든요. 카페 크 발음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쌍기역 발음에 좀 가까운 그 서양인들은 서양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미국인이랑 영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서양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쌍기역 발음, 된소리라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그렇고 크와 끄를 명확하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이 목 뒤에서 이걸 조이는 소리를 크 그렇긴 합니다만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는 좀 진짜 카페에 가깝거든요. 카페라고 하면은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페라고 하면은 뭐 알아는 듣는 것 같은데 조금 네, 느낌이 좀 물론 요즘 카페라는 말보다는 그냥 커피숍 뭐 그냥 스타벅스라고 하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대화를 많이 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어색한데 아,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카페를 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바리스타를 고용할 경우 네, 여기 생략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 바리스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초기 장비 구입 금액은 5천만 원이고 매년 5천만 원의 인건비가 든다. 바리스타 월급이 연 5천만 원인 거죠. 연봉 기준으로. 뭐 실력 있는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더 받기도 하니까 뭐 그냥 제가 대충 잡은 거예요. 네, 혼자서 거의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봇 바리스타의 경우 초기 구입 금액이 2억 원이지만 인건비는 들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향후 6년간 매년 8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할 때 어느 대안을 선택해야겠는가? 단 최소 요구 수익률은 5%이다. 그러면 둘 다 이제 6년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로 캐시플로우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 MARR 최소 요구 수익률 찾아야 되는데 뭐 이건 뭐 5% 쉽게 찾았고요. 캐시플로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안이 두 개 있고 뭐 어느 대안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뭐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지금 배타적인 대안이에요. 그래서 두 대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 바리스타 같은 경우 초기 투자가 없고요. 어이구 초기 투자가 왜 없어?
5천만.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네.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더 깎이겠는데? 사람 쪽이? 매년 5천만 원의 인건비가 드는데 8천만 원의 수익이 있으니까 5천 빼기 8천, 8천 빼기 5천을 하면 매년 연수익이 3천만 원씩 남아요. 네. 로봇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2억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이 들고요. 연수익은 그냥 8천만 원이 생으로 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천을 쓰고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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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6번 쓰고요. 로봇은 마이너스 2억 쓰고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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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 이렇게 씁니다. 안 그래도 로봇이겠는데 더 크겠네. 아, 죄송합니다.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같이 풀어보죠. 네. 이그젬플 0604하고요. 네. 마이너스 5천입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5천,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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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로봇은 마이너스 2만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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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NPV가 이쪽은 10227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6년 동안 1억 원 정도 순수하게 나한테 떨어지는 셈이 되고요. 현재 가치로 로봇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2억 원을 버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102708이네요. 뭐 계산이야 그냥 둘 다 NPV 한 거예요. 이자율 넣고 캐시플로우 쭉 긁어서 놓고 연기간 따로 놓고 얘도 이자율 넣고 캐시플로우 이렇게 다 놓고 연기간 따로 놓고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두 배쯤 되네요. 20605.54 1027.08이 되네요. 1027.08 네. 10227.08이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수익은 똑같은데 이게 2억 원이 한 방에 들어가고 얘는 6년 동안 인건비만 3억이 들어가요. 이것까지 하면 3억 5천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돈의 시간 가치가 있다고 해도 바리스타 쪽이 너무 비싸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좀 비슷해지려면은 바리스타 인건비가 이거보다 좀 많이 싸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직접 하시고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는 생각으로 해서 뭐 한 바리스타 인건비를 한 3천 정도까지 내리면은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8천에서 5천이니까 요걸 3천까지 한번 내리면 승부가 좀 될 만하네요. 그죠? 승부가 될 만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만 쓴다라고 하면은 연 인건비가 3천만 원 정도로 어떻게 메꿔지니까 바리스타 그 드리핑 내리는 거는 안 하시고 드립 커피는 안 하시고 그냥 기계만 쓰신다. 네, 그 아르바이트생 써서 따로 뭐 이렇게 로봇 바리스타도 결국 기계니까 로봇이 뭐 이렇게 드리핑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2억보다도 더 비싸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본다면 네, 좀 승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분석을 좀 더 재밌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아쉬웠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건비가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인건비가 얼마면 괜찮을까? 혹은 반대로 이 소식을 들은 그 로봇 바리스타 회사에서 로봇 가격을 좀 올려야겠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올 수 있나? 로봇 가격을 파는 입장에서 이런 두 가지 또 관점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네, 순영가법의 예제를 몇 개 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순영가법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특성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뭐 장단점이라고 돼 있는데 장점은 한 줄로 그냥 적혀 있고요.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장점은 네,
직관적이고 쉽다. 네. 그러니까 결국 돈 단위로, 네, 금액 단위로 우리가 결과값을 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감을 잡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얼마를 버는데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뭐 1억을 법니다. 뭐 몇백만 원을 법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현재 가치 기준으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쉬워요. 얼마를 도대체 버는 거야? 라는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다음에 나오는 그 내부 수익률법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직관적이지만 어쨌든 순형가법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게다가 돈의 시간 가치를 두나싱 대안의 수익률을 할인율로 썼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게 MAR 형광펜으로 쓰고 있었잖아. MAR를 할인율로 바로 썼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한다라는 점에서 DCF를 한다라는 점에서 돈의 시간 가치를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다른 방식들도 다 지금 배우게 될 나머지 두 가지 방식들도 다 돈의 시간 가치를 잘 반영해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돈의 시간 가치가 반영되나요? 미래의 100만 원은 현재의 100만 원보다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가치를 변환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 때문에 뭔가가 헷갈릴 때는 순현가를 계산을 해서 현재 가치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 가장 근본적인 기준, 근본이 있다.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아주 근본 있는 그런 대안선택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순현가법 혹은 현재가치법이 헷갈릴 때는 항상 이걸로 돌아가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럼 단점은 없냐? 뭐 세상에 뭐 단점 없는 것도 없고 뭐 엄청난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대안의 투자 기간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간이 다른 경우, 기간이 다른 경우 요걸 좀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 뭐 다른 방식들도 다 어느 정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투자 기간이 서로 다른 대안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는 항상 어느 평가 방법이든 조금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만약에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투자라는 게 없다. 한 번의 기회만 있다. 일회성이다. 우리가 일회성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한다. 이게 실제로 진짜 일회성인 경우도 있고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 투자 기간이 지금은 3년, 2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지만 무슨 30년, 20년이라서 너무너무 길어서 두 번의 기회를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는 그냥 이대로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얘는 3년짜리 NPV, 얘는 2년짜리 NPV를 그냥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냥 구해가지고 큰지 작은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기간이 서로 다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요 기간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요 기간 2년에서 3년째로 갈 때 요 기간 요 대안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A 대안과 B 대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 B 대안을 가진 사람은 난 2년만 B 대안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2년 만에 투자가 끝나는데 A 대안은 3년까지 가야 되고 3년째 이런 캐시플로우를 받으니까 뭐 알겠다. 오케이. B 대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년째 돈을 다 받고 끝났어요. 그럼 그 1년 동안 뭐 할 거냐? 요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냥 원래 하던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do nothing 대안에 넣는 거죠. do nothing 대안 즉 MAR의 수익률로 다시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의 돈을 받아서 이걸 전부 다 요 기간 동안은
뭐 MARR만큼의 수익률을 내는 은행 예금에다 넣어 놓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비교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그래. 뭐 1년은 MARR. 그게 조금 성격이 애매해져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요만큼은 비대안의 성격을 잘 반영을 하는데 요만큼은 두나싱 대안의 성격을 가진 3년짜리 대안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나싱은 MPB에서 계산을 아무리 해봐야 0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넣는다 안 넣는다 의미도 없어요. 이게 사실 공백인데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두나싱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도 3년, B도 3년을 비교한다라면은 2년은 제대로 된 B인데 1년은 두나싱이란 말이에요. 야, 이거 뭔가 나 불편한데? 영 껄쩍지근한데? 게다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건 지우고 아까처럼 요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한들 남는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2년 차에 내가 투자가 끝났다면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목 놓아 울부짖었던 뭐가 확보가 되는 거냐 하면 요 시점에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난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데 그 측면이 비대안을 선택했을 때 나한테 좋아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플러스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야, 넌 너무 억울해. 이거 좀 억울한데? 이거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대안과 B대안을 좀 기간이 다른 거를 좀 조금이라도 좀 더 공정하게, 공평하게, B가 덜 억울하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대안을 비교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게 LCM법, 최소 공배수법입니다. 최소 공배수법.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라는 게 2와 3의 최소 공배수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똑같아질 때까지 계속 이어 붙이는 거예요. 이어 붙이려면은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투자. 그러니까 미래에 같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걸 가정을 해야 돼요. 미래에 똑같은 기회가 계속 주어질 거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있지만 일단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6년을 우리가 이제 투자 대안을 분석하는 기간으로 넓히면 타임 스팬을 3년, 2년에서 그러니까 3년 정도에서 6년까지 확 넓히면 A는 이렇게 한번 투자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투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년째 돈을 받자마자 다시 또 이렇게 투자해요. 그 다음 4년째부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자는 0시점에 하는 거니까 그 받은 돈을 바로 다시 넣어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 투자해서 3년, 6년에서 6년에 끝나죠. B 같은 경우는 2년짜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뭐 색깔을 번갈아 쓰면 되니까 세 번 이렇게 세 번 투자하면은 역시나 6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뭐 누가 뭐 일찍 끝났네, 늦게 끝났네 그럴 것 없이 둘 다 6년짜리 투자 대안이 됩니다. 둘 다 6년짜리 투자 대안이 됐고 각각 A도 A만 반복이 됐고 B도 B만 반복이 됐으니까 억울할 거 없이 A로만 이루어진 6년짜리, B로만 이루어진 6년짜리 투자 대안을 비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좀 공평해 보이기는 해요. 뭐 실제로 좀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에 같은 기회가 있을 거냐라는 근원적인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되고요.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경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랑 B가 각각 2년, 3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면 어떡할 거냐? 60년으로 할 거냐? 6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MARR도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머나먼 기간을 우리가 분석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걸 다 종합해서 얘기하면 LCM법은 재투자가 있다라는 가정을 다 포함하자면
약간 비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현실성이 뭐 약간 조금 걸쩍지근한 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B 입장에서 억울한 나는 일찍 끝나고 그 1년 동안 네가 MARR로 재투자를 한다니, 야 B에 다시 투자를 해주면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일찍 가져다 준 너에게 유동성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가치를 무시하고 날 두나싱으로 취급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어쨌든 이런 불만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평가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년가법에서 요 문제는 좀 많이 강조가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좀 다루기도 합니다. 결국은 ALCM법과 똑같긴 한데 그것도 한번 아마 다음 동영상이 될 텐데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네, 수년가법 동영상이고요. 네, 두 번째 시간까지 했습니다. 뭐 예상대로 잘 되고 있고요. 네, 동영상 3개로 잘 끝날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게 끝날 것 같고,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뭐 늘 그렇지만, 네,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좀 템포와 그리고 설명의 자세함 사이에 요 균형을 잘 갖춰서 전달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 이번 동영상은 뭐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동영상까지 잘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